안녕하세요. 지오지안이 엄마예요. 오늘은 4개월 전에 올려드렸던 지식책 3종 비교에 이어서 하나씩 깊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첫 번째 아람북스의 지식특공대를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은 특히나 한 권 한 권씩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인 지식특공대에 대한 이야기는 그 3종 비교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살짝쿵 중요한 정보는 말씀드려야겠죠. 먼저 가격과 구성입니다. 전권 47권에 44만 3천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추천하는 개월수는 24개월부터 추천합니다. 지식책 3종 비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린 연령의 친구들도 충분히 즐겨 읽을 수 있을 만한 놀이 조작북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주제는 이렇게 6가지로 나눠볼 수 있고 각각 7권씩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주제별로 한 권씩 살펴보면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어떻게 놀이 조작북을 이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주제, 도구입니다. 표지에 있는 모양 퍼즐을 이렇게 떼어내서 손으로 만져보며 다양한 도구를 익힐 수 있는 놀이 조작북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재주 많은 주먹도끼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표지에는 이렇게 주먹도끼를 떼어낼 수 있어요. 아이들이 주먹도끼를 처음 접했을 때 이건 뭐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직접 만져봄으로써 간접적으로나마 체험해보면서 보다 구체적인 상상을 하며 정보를 접할 수 있습니다. 책을 살펴보면 과거의 주먹도끼가 현재는 어떤 도구로 대체되고 있는지를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봤을 때 굉장히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림들이기 때문에 글을 읽지 않아도 이런 내용이구나 라는 걸 충분히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실사가 담겨 있어서 구석기 시대부터 철기 시대까지 도구가 어떻게 변화해왔고 그 도구들의 특성은 어떤지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싹둑싹둑 잘라요. 가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위도 한 가지 종류만 있는 게 아니라 쓰임새에 따라 이름이 달리 불리고 다르게 생겼다는 걸 그림책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 아람북스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스토리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친구가 껌이 머리에 붙어서 미용실로 머리를 자르러 갔는데 그때 미용사 가위를 보고 첫눈에 반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나도 가위맨이다 하면서 이야기를 해주죠. 이런 식으로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어린 연령의 친구들도 충분히 즐겁게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습득을 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붙임딱지도 있어서 이런 식으로 가위에다가 이름을 붙여보며 참여해볼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연필과 지우개, 연필 퍼즐이 있습니다. 이 위에다가 이렇게 글씨를 써볼 수가 있어요. 필름지를 위로 들었다가 내리면 지워지는데 현재는 그렇게 되지 않아서 손바닥으로 이렇게 눌러주면 지워집니다. 이야기로는 문구점에 간 나나가 학용품 친구들을 만나게 되고 각각의 학용품 친구들이 본인들을 소개하는 형태로 제시가 되고 있어요. 네 번째, 지퍼의 편리함에 대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지퍼가 어디에서 사용이 되고 그 원리는 무엇인지 알아볼 수 있어요. 다소 어려울 수도 있으나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지퍼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 있게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다섯 번째, 무엇으로 먹을까? 마찬가지로 퍼즐 형태로 되어 있고 각각의 음식마다 다른 식사 도구가 필요함을 알려주고 있어요. 단순히 숟가락, 젓가락, 포크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숟가락 안에서도 디저트를 먹을 때는 어떤 숟가락을 써야 되는지, 포크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다 나누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뚝딱뚝딱 고쳐줄게. 아마 아람북스의 지식특공대를 찾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이 책은 한 번쯤은 꼭 보셨을 거예요. 그만큼 인기 있는 책이고 지호도 제일 좋아하던 책이었습니다. 용용이의 공구함에 있는 다양한 도구들을 살펴볼 거예요. 여기에서 인상 깊은 건 이렇게 공구가 퍼즐로 떼어질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직접 이렇게 돌려보기도 하고 이 공구를 사용해 볼 수 있도록 책에서 제시해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스패너, 자도 길이를 재어볼 수 있고 톱은 이렇게 떼어내어서 이렇게 톱질을 하면 소리도 들려서 진짜 자르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못 역시 재밌습니다. 이 위에다가 못을 끼워 넣고 망치질로 톡톡톡톡 하면 목이 쏙 들어가요. 이런 점에서 굉장히 아이들이 즐겁게 참여할 뿐만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또 습득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도구의 마지막 7번째, 변신 닥터 안경이에요. 예진표를 작성해보고 안과, 치과, 내과, 이비인후과 등 아이들이 경험할 수 있는 병원들에 대해서 어떤 검사가 이루어지고 어떤 도구가 필요하고 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탈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7권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또한 플랫과 다양한 놀이 조작으로 탈 것의 쓰임새와 과학 원리를 알아보는 놀이 조작북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또 대표적인 서둘러요 소방차입니다. 기다란 펼침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출동하는 7대의 소방차를 순서대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뒷면 역시 소방관을 어떤 일을 하고 이 차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두 번째, 자동차야 고마워에서는 다양한 자동차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소 어려울 순 있으나 자동차에 관심을 갖는 이 시기의 아이들이라면 충분히 즐겁게 알아볼 수 있을 거예요. 한동안 지우는 이 푸드트럭에 꽂혀서 이 책을 보고 푸드트럭 놀이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경찰차도 다양하게 나뉘어져 있음을 책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길다 길어 기차에서는 매 페이지마다 기차의 모습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그 기차 내부에는 어떤 사람들이 일을 하고 어떤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최초의 기차에 대해서 알아보기도 하고 가장 빠른 기차에 대해서 알아보며 아이들의 흥미를 돋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기차의 기다란 모습을 펼침북으로 재현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기차는 다른 자동차 탈 것들에 비해서 굉장히 길구나 라는 것을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둥둥 대단한 배에서 역시 다양한 배의 종류와 그 배들이 각각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펼침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배의 종류가 어떤 건지 책을 통해서가 아니라면 잘 알아보기 어려운 주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주제가 담겨있다는 점에서 인상 깊었습니다. 슝 비행기가 날아요도 지우가 참 좋아하던 책인데 다양한 비행기뿐만이 아니라 비행기 내부에 어떤 좌석이 있고 승무원이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우가 특히나 좋아했던 부분은 이 조종실 부분인데 조종실에서 기장과 부기장이 어떤 기계를 다루는지에 대해서 되게 흥미롭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비행기의 활주로에 대해서 알아보기도 하면서 전반적인 비행기와 관련된 것들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다음 트랙터의 일기예요.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책 중에 하나입니다. 요즘에는 도시에서 살고 있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트랙터를 본다든지 농사일을 직접 보기가 좀 어려운데 여기서는 이렇게 당김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모내기를 이렇게 하면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아직은 조금 어려워하긴 하더라고요. 잘 이해를 하지는 못하나 그래도 이런 식으로 우리의 쌀이 만들어지고 밭에서 맛있는 음식들을 수확할 수 있다는 걸 알려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우리는 자동차, 일하는 자동차예요. 이 시기에 또 이렇게 중장비를 좋아하는 친구들 정말 많죠. 여러 가지 놀이 조작의 형태가 매 페이지마다 있어서 굴착기에서도 다양한 굴착기가 있음을 알아볼 수도 있고 덤프트럭에서는 이렇게 흙을 부어보고 다시 담아보면서 이런 역할을 하는구나,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라는 걸 자연스럽게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주제, 살아있는 몸입니다. 책에 주제 아이콘이 담겨있는 총 9가지의 스탬프가 담겨있어요. 이 9개의 스탬프를 책에다가 찍어보면서 몸에 대해 배우는 놀이 조작북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번에 미술 영역 정리하면서 아마 그 스탬프를 버린 것 같아요. 눈물, 콧물, 땀 이런 것들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있다는 거 못 보여드려서 죄송합니다. 눈물, 콧물, 톡톡이에요. 이렇게 모나리자 밑에다가 도장을 찍어볼 수 있어요. 근데 지우는 책에다가 찍기 싫다고 그냥 스케치북에다 그때 막 찍더라고요. 그래서 표정 그려주고 좀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인상 깊은 점이 이렇게 명화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어떤 표정을 짓고 있고 왜 이런 표정을 짓고 있는지 아이들과 그림만 보고서라도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고 우리들이 몸에서 나타나는 눈물, 콧물, 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주름이 없어지면이에요. 마찬가지 주름 도장이 제공이 됩니다. 주름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주름이 없다면 우리는 뻣뻣하게 움직여야 되고 구부릴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따라서 입술에 있는 주름, 이마에 있는 주름, 팔꿈치 주름 등등이 왜 필요하고 그 자리에다가 찍어볼 수 있습니다. 또 코끼리 엉덩이에도 찍어볼 수 있어요. 코끼리가 응가를 하기 위해서 주름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동물 주름도 알아볼 수 있겠죠. 이렇게 다음은 누구 털이야예요. 마찬가지 털에 대해서 알아보며 우리들이 스탬프 활동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고양이가 머리카락을 발견하게 되고 그 머리카락이 누구의 것인지 알아보면서 우리 몸에 있는 털을
살펴볼 수 있어요. 아빠의 코털, 수염, 배털, 겨드랑이 털 아주 잘 나와 있죠. 다음은 엄청난 혀를 보았어요. 이 책도 지우가 참 좋아했던 책인데 이걸 통해 저도 알려주는 재미가 또 있더라고요. 동물들의 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뱀의 혀, 그리고 개미핥기의 혀를 통해 개미를 따다다다다 붙여 먹을 수 있다는 거. 자연관찰책에서도 볼 수 있지만 이렇게 모아져 있으니 진짜 동물들의 혀가 정말 다양하구나 라는 것을 지우와 함께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여기는 방귀 도서관이에요. 이 책에서 또 흥미로운 점은 속담이 등장한다는 점입니다. 방귀와 관련된 다양한 속담을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스토리 속에서 나타난 방귀, 이 소리난 방귀가 냄새 없다, 소문만 떠들썩하고 막상 알고 보면 중요한 내용이 없다는 뜻이야. 이런 식으로 아이들에게 조금 생소할 수는 있으나 한 번쯤은 짚어보면 좋을 속담들이 있어서 즐겁게 읽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런 점, 저런 점, 점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 몸에 있는 점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있던 점, 햇빛을 받아 생기는 점,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점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더해서 다양한 동물들의 무늬인 점에 대해서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멋진 발자국 찍기 대회예요. 이 책 역시 지우가 참 좋아했던 책입니다. 여러 동물들의 발자국을 알아보는 거예요. 누군가 발자국을 남기고 갔고 그 범인을 찾기 위해서 발자국 찍기 대회가 열립니다. 코뿔소의 발자국은 이런 식으로 생겼고 이 친구들의 발자국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발자국을 보며 발가락이 몇 개인지 발톱은 어떤지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 수 있겠죠. 네 번째 주제 표현입니다. 구멍이 뚫려있는 모양책으로 예술적인 활동을 경험해보는 놀이 조작북입니다. 그림을 그려볼까에서는 다양하게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방법을 순서대로 제시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보드마카펜을 이용해서 따라 그려볼 수는 있는데 조금이라도 그림을 좋아하는 친구라면 더 재밌게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안에 모양자가 있었는데 그것도 어딘가에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다음은 노래는 즐거워입니다. 짜잔! 이렇게 마이크를 떼어낼 수 있어요. 마이크 안에는 여기에 등장하는 노래 가사가 적혀 있습니다. 생각보다 노래 가사가 안 적혀 있으면 그거 찾아봐야 돼서 불편한데 여기 이 안에 이렇게 있어서 좋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 손에도 딱 쥐고 노래 부르면서 노래할 수 있어서 즐겁습니다. 근데 전 조금 아쉬운 게 이런 주제가 지식특공대에 꼭꼭 들어가야 되나? 라는 생각은 조금 들더라고요. 노래하면서 율동도 할 수 있게 이렇게 율동도 제시되어 있어요. 또 QR코드가 몇 페이지마다 있어서 핸드폰에다가 갖다 대면 아람북스에 로그인하면 되고 그 로그인한 걸로 음악을 들어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우리는 멋쟁이 악당이에요. 세워서 펼쳐놓는 책이고 이렇게 한 바퀴를 돌려보며 읽을 수 있습니다. 악단이 길을 가며 연주하는 것들을 굉장히 섬세하게 뚫어놓아서 예술적인 경험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식의 책은 약간 흔하지 않은 편이기에 제가 굉장히 흥미롭게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춤은 정말 신나. 이 책에서는 다양한 나라의 대표 춤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게 얼굴 모양이 원으로 뚫려 있어서 모든 춤을 추는 친구들의 표정이 밝게 웃고 있죠. 근데 좀 아쉬운 거는 노래처럼 매 페이지마다 QR코드를 제공하여 이 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동영상을 볼 수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 책을 보여줄 때는 따로 유튜브에 검색을 해서 보여주었습니다. 다음은 주인공은 바로 너예요. 이 책 역시 이렇게 얼굴을 떼어낼 수 있어요. 이 얼굴 안에는 다양한 표정들이 제시되어 있어서 아이들이 이걸 보면서 표정 따라해보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감정놀이를 하고 있는 요즘 이런 표정 따라하거나 표정 보고 유추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이렇게 책을 펼치면 얼굴 부분이 원으로 뚫려 있어서 이렇게 넣어보고 표정을 지어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하나 둘 셋 책가기예요. 사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은 조금 아직 지오 계열수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 사진을 찍기 위해서 어떻게 찍었는지 내가 마치 구름을 먹는 것처럼 입을 벌리고 했어. 이거를 바로바로 그때그때 아이들과 함께 시연해보면서 해보면 더 즐겁긴 하겠지만
전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만 보고 이해하기는 좀 어려웠습니다. 초음파 사진도 등장하고 마지막 손으로도 말할 수 있어는 픽토그램과 점자 그리고 수화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자로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림을 보고도 내용을 유추해 볼 수도 있고 실제로 우리 생활 속에서 많이 쓰인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좀 안 보이는 친구들을 위한 점자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면서 이렇게 만져보면 좀 볼록볼록 튀어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눈을 감고 느껴보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5번째 주제, 생활입니다. 책의 주제에 맞는 생활용품들을 직접 만들어서 꾸며보면서 할 수 있는 놀이 조작북입니다. 우리 가족은 모두 대장에서는 뗐다 붙였다 할 수 있는 스티커가 제공이 돼요. 그래서 이거 지호가 이렇게 붙여본 엄마의 얼굴인데 스티커가 뒷면에 있어서 이걸 이용해서 앞에 있는 가족들의 얼굴들을 하나씩 붙여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나도 강아지 키우고 싶어요예요. 이 책과 이 외계인 뽀요와 지구의 집은 뒷면에 만들기를 할 수 있는 종이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별로 하지 않았고 이렇게 지구의 집 같은 경우는 다양한 나라의 집을 이렇게 입체적으로 펼쳐보면 나올 수 있게 팝업북의 형태로 꾸며볼 수 있습니다. 약간 귀찮긴 한데 엄마의 부지런함과 아이의 즐거움이 있다면 또 할만하겠죠. 다음은 달달음식 별별 접기예요. 마찬가지로 뒷면에 이렇게 색종이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색종이를 이용해서 종이 접기를 해보는 거예요. 다양한 음식들이 나와 있고 그걸 종이 접기를 통해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다음 옷잘 입는 방법을 알려줄게. 이 책 역시 이렇게 옷장을 만들어서 인형놀이를 할 수 있어요. 여자친구들이라면 굉장히 좋아할 것 같고 지호는 무슨 옷장 문을 이렇게 테이프로 잠궈버렸어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아이가 입고 사계절에 맞는 옷을 우리가 입혀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옷에 대해서 알아보고 인형놀이까지 인형놀이를 좋아하는 친구들이라면 정말 흥미로워할 만한 책입니다. 다음 오리오 장난감을 오려줘. 여기에선 산타 할아버지가 등장을 하죠. 친구들에게 줄 선물을 만들어 볼 거예요. 이렇게 오리기 활동을 통해서 책에다가 붙여보기도 하고 퍼즐을 붙여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직접 잘라서 퍼즐 맞추기를 한 후에 책에다가 붙여주죠. 내 엉덩이 친구 역시 변기를 만들어서 붙여서 펼칠 때마다 입체적인 변기의 모습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사자가 응가를 하다가 물이 막혀버렸어요. 그래서 다른 변기들을 가지고 오고 변기에 대한 예절뿐만이 아니라 변기의 사용법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마지막 6번째 주제, 장소입니다. 책의 주제에 맞는 그림 찾기 놀이를 하면서 장소에 담겨있는 정보를 배우는 놀이 조작북입니다. 유치원을 간 토토는 유치원에 대해서 어떤 기관인지 알아보고 어떤 생활을 하게 될 것인지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찾아봐 코너가 있습니다. 선생님과 친구들을 찾아볼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아이들의 생활에 관심을 가지면서도 즐겁게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유치원에서의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는지 어떤 공간에서 어떤 놀이가 이루어지는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동네 한 바퀴 지우가 굉장히 좋아했던 책인데 미로찾기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미로찾기를 통해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공공기관을 찾아가 보는 책입니다. 그리고 그 공공기관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지 알아볼 수 있어요. 운동장에 간 빠라빠라 씨는 세탁소 주인이에요. 그 세탁소 주인이 물건을 맡기고 간 손님들을 찾아가는 내용인데 그 손님들은 모두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운동에 대해서 알려주면서 중간중간 찾아보세요 코너가 있어요. 이 그림에 맞는 친구들을 찾아보며 즐거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주주동물원 대소동, 주주동물원에 동물 친구들이 막 섞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을 우리에다가 제대로 넣어줘야 되는데 아프리카 동물원, 육식동물관, 밀림동물관, 원숭이관, 유인원관인데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조금 찾기가 약간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지식이 있지 않는 이상은 이렇게 긴 칼, 뿔, 오릭스 이런 것처럼 조금 어려운 동물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동물들을 찾아보면서 즐거움을 느낄 수 있어요. 다음은 공룡박물관으로 출발! 우리가 알고 있는 공룡박물관에서는 무엇을 볼 수 있는지 그 공룡의 뼈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상세하게 이렇게 과정을 알려주고 있어요. 서울랜드에 있는 공룡 그 쥬라기 파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안에서 책에서 봤다고 그 화석 찾기 한다고 하더라고요.
다음은 궁궐 속 비밀 편지예요. 이건 진짜 궁을 나가게 된다면 독전이든 독후든 활동을 함께하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지훈이 이런 경험이 별로 없다 보니까 조금 어려워하고 재미없어 하긴 하더라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경복궁에서 어떤 것들을 볼 수 있는지, 왕의 자리가 무엇인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러한 건물들을 세웠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비행기를 타려면 공항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앞서서 비행기에 대해 알아봤다면 비행기를 타는 공간인 공항에 대해서 알려주면서 어떻게 여행을 떠날 수가 있었는지,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고 어떤 절차를 밟아야지 비행기를 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별책입니다. 별책은 총 5권이에요. 이 중에서 저는 콩콩 스탬프 놀이책을 도저히 발견하지 못하겠고 4권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동 지식탐험대는 이렇게 1, 2, 3로 나뉘어져 있어요. 1은 도구와 탈 것, 2는 살아있는 몸과 표현, 3는 생활과 장소에 대해서 책에서 제시한 내용뿐만이 아니라 조금 더 확장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안이가 앞에서 귀여워오고 있어요. 촬영하다 갑자기 지안이가 깨어나서. 소방차 책을 본 후에 소방관이 되어 출동하기까지, 소방관이 되려면 어떤 과정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렇게 제시해주고 있죠. 이런 식으로 각 책마다 한 장씩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는 지식특공대 지식송이에요. QR코드가 있고 마찬가지로 아람복스에 로그인하시면 들을 수 있습니다. 책의 주제에 담겨있는 노래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흘려듣기 식으로 한다면 아이들이 책 읽기 전에 아니면 책 읽고 나서 더욱더 흥미를 가지고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람북스의 지식특공대에 대한 소개를 마쳤습니다. 전 권을 이렇게 짧게나마 소개해드리고 싶었는데 필요한 내용이 담겨 있었기를 바랍니다. 지안이가 자꾸 움직여서 들고서 할게요. 저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생각보다 지금 시기에 지호가 되게 재밌게 읽을 수 있겠다 싶은 책들도 많이 발견했어요. 또 이 책들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보면서 좀 자세히 알아보면 그 즐거움이 좀 더 커지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4개월 전에 올렸던 영상에서는 전체적인 주제 선정이 조금 아쉽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었는데 각 책마다 이렇게 살펴보니까 정말 열심히 정성 하나하나 안 들인 게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를 잘 활용만 한다면 지식을 습득하는 건 물론이고 즐거운 독서 활동까지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이 찾고 계셨던 분들께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의 마무리는 이렇게 책을 뒤지고 있는 지안이로 안녕!